네,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위한 스마트 오피스 구축,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기업 사무환경 변화에 맞는 스마트 오피스 도입을 위한 특별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실 때 두 분이 앉아 계셔서 좀 당황스러우시죠? 저희가 특별 강연으로 진행을 해드리면 혹시나 시청자분들께서 어려운 부분이나 난해한 부분이 좀 있으실까봐 중간중간에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좀 질문을 좀 드리고 강연자께서 편하게 좀 쉽게 풀어서 답변을 해드리는 방식으로 좌담 형식의 강연회로 오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디자인그룹 아침 컨설팅 사업부를 총괄하고 있는 이창민 수석 전문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메인은 제가 아니고요. 오늘 본격적으로 강연을 진행해 주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디자인그룹 아침 대표이사를 맡고 계신 김한 대표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많이 바쁘시죠? 네, 제가 알고 있기로도 특허 개발하시고 디자인 고안하시고 또 직접 디자인 작업도 하시잖아요. 네. 또 그리고 사업 운영도 하시고요. 네. 또 책도 직접 집필을 하고 계시고 네. 또 최근에 축하할 일이 있는 것이 행정안전부 공공부문 공간혁신과 관련된 자문위원으로 또 위촉을 하셨어요. 이 부분은 회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또 감사해서요. 네, 저는 매일 뵙고 있지만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는 좀 생소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대표님 결례가 안 된다면 간략히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포스트 코로나 이전에는 이제 저희가 주기적으로 기업을 위해서 이제 강연회를 개최해 왔어요. 또 찾아가기 강연회 있었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꾸준하게 강연을 개최했었는데 아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는 아마 이렇게 라이브로 하는 거는 지금 이제 오늘 처음인 것 같아요. 좀 약간 생소하기도 하고 약간 좀 어색하기도 한데 나름대로 뭐 이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라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 오피스 도입의 노하우를 함께 기업들하고 나눌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좀 뿌듯하고요. 사실 스마트 오피스 도입이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훨씬 더 많은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체감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스마트 오피스 도입은 우리 기업에 어떻게 도입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함께 나눠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모든 일이 다 그렇겠지만 스마트 오피스도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인 만큼 혁신할 수 있고 또 구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리고 기업들이 저희들이 쭉 기업 컨설팅을 해보고 네. 또 인터뷰를 해보면 주로 스마트 오피스 도입을 할 때 공유 오피스를 많이 견학을 가시고 또 공유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스마트 오피스 도입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스마트 오피스 도입에 올바르게 도입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오늘 시청자분들과 공유하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는 자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따른 굉장히 혼란도 굉장히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이 시대가 변화하고 있다는 건데 이 시대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스마트 오피스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가 대략 한 2, 3년 전부터 스마트 오피스 도입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또 기업들을 또 찾아가서 또 방법을 일러드리기도 하면서 아마 지나왔던 세월이 아니었나 싶어요.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기업들이 스마트 오피스를 우리가 왜 굳이 도입을 해야 되지 하는 것에 대한 설득 과정이 전부였었다고 보시면 어쩌면 포스트 코로나로 인해서 훨씬 더 많은 기업들이 이제는 스마트 오피스를 도입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만큼 인정을 하고 계신 분위기를 좀 바뀌고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쨌든 포스트 코로나도 포스트 코로나지만 4차 산업이 이제 눈앞에 다가왔고 실제로 진행되고 있고 그것이 스마트 오피스하고 연관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4차 산업에 대한 시대에 대한 니드뿐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그리고 또 포스트 코로나보다도 이제 새로운 여러 가지 이제 저희들이 겪어보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이제 벌어질 것 같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에 대한 것 때문에 당황스럽긴 하지만 그걸 해결해 나가는 방법들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새로운 일이 벌어지면 예전의 방식으로는 아마 그게 해결하기 힘들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생각들을 정립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4차 산업에 대한 올바른 우리의 관점,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같은 시대에 기업들이 일하는 방법에 대한 변화를 어떻게 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이런 새로운 생각들을 네. 정리해 가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뒤에 다시 모델을 설명할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한 방향으로 정렬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중요하게 강조를 하신 부분이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하자면요.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대적인 변화에 있어서 4차 산업혁명, 뭐 여러 가지 포스트 코로나 이런 위기의 시대를 전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고, 이런 패러다임에 대해서 인식, 좀 깨어있는 눈으로 바라보는 이 시각, 이 관점에 대해서 이제 특별히 강조를 좀 하신 거네요. 그럼 결국엔 이렇게 관점이 바뀌면 아마 일하는 방식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죠? 스마트 오피스 도입을 할 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관점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일하는 방법의 변화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 자리에서 일하는 방법, 그리고 내 책상을 갖고 일하는 방법에서 포스트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도 많이 이제 권장을 하고 또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서 일하는 문화가 이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계속 얘기 드린 대로 아마 4차 산업 시대는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서 일하는 문화를 더 많이 아마 요구할 테고, 앞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시대적인 변화로는 만든 것 같아요. 네. 사실 일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그 조직이잖아요. 기업이라는 거는. 그렇죠. 조직이라는 부분들은 사실 그 수직적인 문화가 대부분 우리가 일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 수직적인 문화. 그렇죠. 아직 이제 일부는 이제 수평적인 문화로 네. 기업이 의사결정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그보다도 수직적으로 일하는 문화가 굉장히 많죠. 네. 그러니까 뒤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수직적으로 일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수평적으로 기업 문화를 가는 거에 대한 부분들도 스마트 오피스를 도입을 할 때 굉장히 좀 다루어야 될 새로운 관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기업들이 예전의 방법하고 다르게 조직 문화의 어떤 변화도 시도를 하고 있고, 조직 문화를 변화를 시도하는 과정 중에 이제 예전 방법으로 어쨌든 그 사원들을 평가하는 방법에서 이제 달리 평가하게 됐죠. 예전은 수직적인 어떤 그러한 HR 구조에서 평가를 했다 그러면 수평 문화로 바꿔가면서 단계적으로 아마 평가 제도도 아마 개선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전반적인 과정들, 우리 기업이 얼마만큼 변화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수직적인 문화가 수평적인 문화로 얼마만큼 변화할 수 있을 것에 대한 관점에 아마 를 이제 저희는 이제 변화 관리 가이드라인이라 그래서 그 변화 관리하고자 하는 목표만큼 아마 제 스마트 오피스도 변화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죠. 네. 일하는 방법의 변화, 그러니까 그 앞서서 처음에 문을 여셨던 말씀이 시대적인 변화, 패러다임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이런 사고의 전환을 통해서 일하는 방법의 변화를 또 받아들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조직 문화가 수직 문화에서 수평 문화로 이제 얼마만큼 바뀌느냐에 따른 관점이 또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시공간을 벗어나서 초월해서 일하기에는 그래도 수직 문화보다 수평 문화가 유리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좀 강조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더불어서 이 방금 평가라는 말씀도 결국 제도적인 부분으로 이해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뭐 측정이나 동기부여, 보상 이런 방식도 마찬가지로 같이 이제 변화를 하게 된다라고 정리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결국 공간도 그런 변화지 않습니까, 대표님? 네, 그렇죠. 사실 스마트 오피스라 그러면 그 방점이 그러니까 공간의 변화를 이야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스마트 오피스를 도입하는 많은 기업들이 보통 보면 이제 다른 기업들은 스마트 오피스를 어떻게 도입했지 하고 견학들을 많이 다니세요.
그리고 또 요새 많이 이제 견학을 하시는 곳 중에 한 군데가 이제 공유 오피스라고 알려진 유역가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가 보시면서 공간을 자기 기업에게 적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사실 뒤에 이제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들이 기업을 한번 방문했을 때 보면 보통 수직 문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에 벌어진 그 현장을 보고 즉 범행 현장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크리미널 마인드라는 뭐 그 미국 드라마를 보면 거기 사건 프로파일러가 있어서 네. 프로파일러가 그 현장을 보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아주 신기할 정도로 예측을 하고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그렇죠. 그걸 분석을 해서 스토리를 나누는 것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그 사건 프로파일러처럼 공간 파일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간을 이제 그 기업을 방문해 보면 얼마나 이제 수직적으로 되는지를 알아챌 수 있습니다. 네. 보통 보면 임원실이 가장 좋은 창가에 있고 또 임원실 중심으로 바로 팀장이 앉고 팀장 중심으로 내 팀원이 이제 이렇게 책상이 배치되어 있는 구조로 가지고 있죠. 대부분 직급이 올라갈수록 뷰가 굉장히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더 좋은 자리를 네.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내 자리를 더 좋게 가져가는 것들이 하나의 수직 문화가 가지고 있는 장점인 것 같죠. 그렇지만 스마트 오피스는 그런 이제 자기 자리에 대한 부분들을 벗어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유지한 채 스마트 오피스를 도입을 하려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공유라는 개념과 스마트 오피스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스마트 오피스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공유라는 개념을 많이 도입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 공간을 함께 공유를 한다는 개념으로 내 자리도 다른 사람이 공유하고 회의실도 공유하고 네. 뭐 이런 공유라는 개념으로 공간들을 활용을 해서 공유만 하면 스마트 오피스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구축을 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즉 그러다 보니까 다른 기업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이제 그대로 따라하는 어떤 성향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요청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실제로 그렇게 요청을 또 많이 하고 네. 그래서 공간에 대한 부분들은 스마트 오피스하고 또 공유 오피스하고 이제 그러니까 요즘 기업들이 또 이제 추가하는 것들이 본사에 대한 스마트 오피스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점 스마트 오피스라 그래서 재택 꼭 본사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자기하고 한 30분 내에 있는 거점 오피스로 구축을 함으로 해서 그 거점을 활용을 해서 일하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집에서 일하면 약간 집중으로 떨어지고 그렇다고 기업 정보가 있는 뭐 카페나 이런 여러 가지 공간에서 일하는 방법보다는 우리 직원들을 이제 집에서 한 30분 거리에 있는 거점 오피스를 여러 군데 구축을 하고 그 스마트 오피스 네트워킹을 하는 기업들이 이제 시도하려고 하는 것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스마트 워크센터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스마트 워크센터라고 하고 또 거점 오피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많은 기업들이 그리고 그 방향으로 이제 전환하는 그러니까 스마트 오피스에 대한 부분들도 기업들이 이제 그 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세 가지로 크게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세 가지요. 네, 스마트 오피스로 갈 것이냐, 네. 아니면 공유 오피스처럼 도입을 해서 우리가 할 것이냐, 네. 세 번째 거점 오피스까지 확보를 한 뒤에 일하는 공간들을 좀 나아갈 것인가 이렇게 지금 방향을 좀 잡고 공간을 좀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기획 단계에서부터 구축되기까지의 방향성이 각기 좀 다르게 나오겠습니다. 그 부분이. 자, 그럼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정리를 좀 해보자면 어쨌든 시대적인 변화,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해서 공간에 대한 변화도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을 해야 될 것이고 여기에 있어서 먼저 아까 기존 공간에 대한 이해 이 부분이 좀 서두에 좀 필요하다 말씀을 하셨고요. 수익적인 문제를 어쨌든 해결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문화에 맞춘 공간의 형태를 구현하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공유 오피스, 단순히
공유한다, 공간을 공유한다 이런 단순한 개념에서 좀 벗어나서 기업의 문화에 맞는 뭐 스마트 오피스를 할 것이냐, 공유 오피스를 할 것이냐, 스마트 워크센터를 확장할 것이냐 이 부분이 기획 단계에서부터 좀 면밀하게 좀 분석과 검토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를 하겠고요. 그럼 결국 아까 일하는 방법의 변화를 특별히 강조를 하셨는데요. 이 결국 일하는 방법의 변화라는 것이 목적지가 결국 일하는 방식의 혁신 아니겠습니까, 대표님? 네, 그렇죠. 네. 네네. 그래서 사실 스마트 오피스를 구축을 할 때 마지막으로 이제 생각해야 될 패러다임, 새로운 관점은 일하는 방법에 아마 변화가 시도될 것 같아요. 네. 보고하는 방법도 달라질 테고, 또 의사결정 방법도 달라질 테고, 네. 또 개인이 몰입할 수 있는 시간과 몰입하는 방법, 또 함께 협업하는 방법도 달라질 것 또 같습니다. 휴식하는 방법도 달라질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로 일하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예전에 일하는 방법, 일하는 문화, 또 일하는 공간의 형태를 가지고 이제 4차 산업과 코로나 시대,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시대까지 그대로 이제 적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좀 위험하지 않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4차 산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별개로 생각해서 스마트 오피스를 구축하는 거는 좀 약간 좀 어긋나는 것 같고요. 네. 사실 4차 산업과 포스트 코로나 그다음에 그거 외에 여러 가지 수많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변화가 다가올 텐데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면서 스마트 오피스를 도입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앞으로는 저희가 미래 세대죠. 미래 세대는 네. 또 융합적으로 일하는 문화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더 함께 콜라보해 나가고 또 통합적으로 융합적인 사고 방식으로 일할 수 있는 어떤 환경과 네. 그런 이제 평가제도를 만들고 그쪽으로 이제 기업들이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면서 네. 스마트 오피스를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뒤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어쩌면 스마트 오피스는 미래 세대의 혁신 기업의 일하는 방법에 이제 첫 번째 단추를 끼는 과정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는 이제 그 스마트 오피스를 도입하는 것이 단순하게 코로나 때문에 스마트 오피스를 우리 도입해야 되겠다 이런 관점을 넘어서 좀 더 이 미래를 그리고 이제 시대를 좀 더 거시적인 관점으로 네. 바라보고 통찰적인 어떤 그리고 통합적인 사고로 좀 바라보면서 네. 그 숲에서 나와서 네. 숲을 관찰하는 어떤 관점으로 스마트 오피스를 도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결국 시대적인 변화, 일하는 방식의 변화, 그리고 공간의 변화, 그리고 일하는 방법의 혁신으로 이어지는 이 패러다임의 맥락을 잘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초융합적이고 연결적이고 초지능적인 이런 미래 세대의 혁신 기업의 일하는 방식, 이것은 급작스럽게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대적인 이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부분을 특별히 강조를 하셨습니다. 결국 좀 더 구체적으로 나가볼까요, 대표님? 저희 그 디자인 그룹 아침에서 지금까지 십수년 전부터 쭉 이어져 오면서 최근 한 5년 전, 5, 6년 됐죠, 대표님? 5, 6년 전에 모델을 개발을 했습니다. 네. 스마트 오피스 구축 모델인데요. 이제 이 모델이 SOCI 모델이라고 합니다. 여기 여기 앞에 화면에 모델에 대한 4단계, 4가지 단계의 프로세스를 간략하게 보여드리는데, 이 모델, 이게 SOCI라는 용어 자체가 제가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스마트 오피스, 그리고 뒤에 컬처 이노베이션입니다. 근데 가운데 전치사 4가 들어있어요. 결국 스마트, 문화 혁신을 위한 스마트 오피스라는 부분이고요. 이것을 어떻게 좀 쉽게 구축할 수 있겠냐라는 부분을 고민하고 여러 기업들의 피드백을 받고 저희가 여러 가지 또 기법이나 툴을 입혀서 만든 이 모델입니다. 그럼 이 4단계 모델에 대해서도 궁금해들 하실 것 같은데요. 첫 번째, SOHI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H라는 글자가 휴먼입니다. 스마트 오피스 휴먼 이노베이션. 이 1단계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강연회를 개최했던 이제 목적인 것 같아요. 많은 기업들이
올바르게 스마트 오피스를 도입하는 과정들, 네. 그 노하우에 대한 부분들 아마 궁금해 하실 것 같고, 네. 그래서 아마 많은 기업들도 이 라이브로 진행되는 이 강연에 이제 참석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모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드리는 걸로 일단은 계속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모델은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위한 스마트 오피스 구축에 대한 모델이에요.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4.7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에 대한 부분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도 지금 알게 모르게 데이터 전쟁을 하고 있어요. 수많은 데이터를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더 많이 모집을 하고 보관을 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국가 간에도 그 데이터를 뺏기지 않으려고 서로 법적으로 통제를 하거나 못 들어오게 하거나 이러면서 전 세계가 많은 기업들이 이제 데이터 전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마 4차 산업혁명에 일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실 것 같아요. 사실 모델에서도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 4단계에 대한 부분은 데이터 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데이터 관리 중에 어떤 데이터를 관리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네. 즉 SOHI라는 부분은 말 그대로 쉽게 휴먼 이노베이션이에요.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전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네. 관점, 한마디로 해서 스마트 오피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지? 스마트 오피스를 공유 오피스라고 생각하면 공유 오피스라고 생각하는 만큼 스마트 오피스는 구축이 될 거고 스마트 오피스를 지속 성장 가능한 문화 구축, 즉 4차 산업에 대응하는 하나의 혁신적인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거라는 방식을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방향에 맞춰서 더 많은 스마트 오피스 구축의 노하우를 공개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SOHI, 휴먼 이노베이션은 네. 그 부분에서 스마트 오피스를 도입할 때 첫 번째로 좀 고려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뒤에 보시면 저기 큰 글씨로 나왔던 부분들이 의식의 변화죠. 우리가 시대에 대한 생각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 즉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을 얼마만큼 인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다. 이런 여러 가지 관점들을 종합도로 조사를 해서 우리 기업에 맞는 스마트 오피스의 수준을 얼마만큼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적정하는 거죠. 그래서 SOH는 중요한 것은 한 방향 정렬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스마트 오피스 구축하고 기업 문화를 바꾸는데 우리 기업은 이 정도 수준에서 가는 것이 우리 기업에 맞다고 정하는 것을 SOHI라고 그러죠. 네. 그러고 나면 두 번째 OI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르가니제이션, 이노베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2단계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 부분을 이제 이해를 하고 나면 즉 많은 기업들이 다른 기업들을 따라하기 전에 우리 기업이 얼마만큼 변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즉 다시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우리 기업들이 수직적인 문화를 이만큼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측정을 해보시나 질문을 해보시고 인터뷰를 해보시면 넘어야 될 것과 변화할 수 있는 한도가 있어요. 모든 기업들이 기업에 가지고 있는 조직원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양한 생각들을 어느 분은 틀렸다, 어느 분은 맞다 하는 흑백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기업은 얼마만큼 조직 문화, 수직 문화를 수평 문화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정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 가지 있죠. 만약에 그 OI에서 우리가 재택근무를 얼마나 할 것이냐, 네. 그리고 우리 자리는 얼마만큼 가져갈 것이냐, 즉 임원실을 없앨 것이냐, 아니면 팀장 자리를 없앨 것이냐, 네. 아니면 우리가 거점 오피스를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공유 오피스를 할 것이냐, 아니면 스마트 오피스를 도입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것들을 변화 관리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를 정하고 난 뒤에 그거를 이제 변화 관리 가이드라인이라고 저희는 이제 명명한 거죠. 그래서 OI에 대한 오르가니제이션, 이노베이션을 해서 조직을 얼마만큼 혁신할 것에 대한 것들을 데이터베이스로 이제 관리하는 것이 이제 2단계로 보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의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네.
그 관점에 대한 한방향 정렬, 이런 의식 부분에 대한 한방향 정렬은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기업마다 도입하는 초기에 그 버전은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 달라질 수 그리고 있죠. 이제 OI 단계에서 방금 전에 강조하셨던 내용이 결국 이 조직 문화, 아니면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조직들의 특성, 이런 문화적인 특성을 면밀하게 좀 측정하고 분석하고 데이터로 좀 모아서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지금 변화관리 가이드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변화관리 가이드라인이 목표 지점이 정해지면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공간, 스마트 오피스를 어떻게 구축할지에 대한 부분들로 접근해야 됩니다. 사실 공간의 힘이라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것들, 의식의 변화는 그전에도 기업들이 우리 기업의 혁신하자는 이노베이션에 대한 부분들은 열망이 없었던 것이 아니죠. 계속 그동안 교육을 통해서, 끊임없는 세미나를 통해서 또 슬로건처럼 강조해왔던 것이 사실은 혁신과 조직 문화의 변화야. 네. 우리 함께 협업하자, 콜라보하자, 소통하자, 뭐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은 구호처럼 또 끊임없이 교육을 통해서 강조해 왔는데 네. 왜 스마트 오피스를 도입을 하고자 하냐면 사람을 담는 틀을 이제 바꿈으로 해서 훨씬 그런 거에 대한 부분들을 더 많이 변화시킬 수 있다는 어떤 확신을 가진 거죠. 네. 지금 예전에는 수직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 안에서 임원실은 영역을 주고 정말 팀원들이 앉는 자리가 따로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임원하고 팀원하고 함께 소통하고 대화하라고 그러는데 그 벽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들이 쉽지만은 않았었어요. 그게 현실적으로 임원실 문을 개방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회의를 하거나 이게 드나드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네. 스마트 오피스에 대한 부분들도 공간의 힘은 이제 그런 것들을 바꾸는 거죠. 즉 공간을 사람을 담는 틀을 바꿈으로 해서 스마트 오피스가 추구하는 조직의 변화관리 목표를 더 빨리 이루게 하는 것들이 이제 OI 과정에 이제 놓여 있는 거죠. 그 말씀은 네. 어쨌든 공간에만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문화, 여러 가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일하는 방식의 변화, 이런 부분도 중요한 한 축으로 같이 가져가고 이것을 분석하고 측정하고 이 데이터를 관리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네. 사실 이 과정에서 스마트 오피스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SOHI 과정, 첫 번째 과정, 그 다음에 OI 과정을 거쳐서 휴먼 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오거니제이션 이노베이션. 그렇죠. 그러고 나서 SOY 과정, 세 번째 단계죠.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많은 기업들이 스마트 오피스를 도입하는 과정을 보면 주로 이제 다른 기업들을 견학을 해서 눈에 보이는 거기에 폰부스가 있다거나 카페처럼 자유롭게 일하는 공간들을 보거나 이런 인테리어적인 요소들을 많이 보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걸 보거나 아니면 조금 더 좀 나은 기업들은 공유라는 개념으로, 즉 공유 오피스를 보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서 그 공유라는 개념으로 스마트 오피스를 도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런 이제 모델을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과 그 다음에 목표 지점을 정해놓고 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공간이 되고 난 뒤에도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일하는 방법의 변화, SOWI, 휴먼 워킹 이노베이션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방금까지 말씀하셨던 세 번째 단계, 스페이스 이노베이션, 이 공간 혁신 부분까지가 저희의 그 모델이 마지막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 또 가장 중요한 워킹 이노베이션이 더 중요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사실 스마트 오피스 도입하는 게 이 네 단계가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 오피스 도입하는 목적은 이제 저희 기업이 스마트 오피스를 도입하는 이제 목적은 이제 우리는 사람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습니다. 우리는 공간 디자인의 힘으로 모든 사람과 조직이 서로 동화되어 소통하고 협업하여 혁신할 수 있도록 지속 성장 가능한 문화 구축을 돕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스마트 오피스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 목표 지점은
지속 성장 가능한 문화 구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일회성으로 그냥 리모델링으로 공유 오피스를 만들어 놓은 과정이 아니고 네. 그래서 사실 모델에서 아까 처음에 이제 출발할 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각각의 단계별로 데이터를. 그렇죠. 네. 모델로 다시 한번 잠깐 보여주시면 첫 번째 모델로 그림을 잠깐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 이 모델에서 SOHI, SOI, SOSI, SOWI라는 모델이 기업들은 다 이제 하나하나 데이터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HI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기업이 어느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느냐, 그다음에 OI에 대한 변화 관리 가이드라인도 데이터를 얼마큼 가지고 있느냐, 네. 그리고 SI에 대한 데이터를 얼마나 가지고 있고 WI에 대한 데이터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합했을 때 이것이 지속 성장 가능한 문화 구축을 돕는 말 그대로 이제 SO 스마트 오피스 컬처 이노베이션, 즉 문화를 혁신할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의 완성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한 번의 플로우가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 네. 문화, 뭐 여러 가지 공간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일하는 방법까지 그렇죠. 같이 변화하게 되는 버전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버전에 대한 부분들은 뒤에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면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도면에서 잠깐 카메라 보시면 이 화면에 나온 것처럼 바탕에는 이제 그 4단계가 나선형 성장 곡선처럼 이제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보면 버전 1.0, 2.0, 3.0, 4.0, 이제 5.0이라고 이제 정정했습니다. 그러면 1.0에서 2.0으로 올라가는 것들, 우리 기업이 스마트 오피스 도입을 한 뒤에 4차 산업에 맞는 기업의 경쟁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네. 측정할 수 있는 그 한계가 필요하잖아요. 그냥 짐작으로 해서 네. 눈으로 보기에 그럴 것 같아가 아니고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우리 기업 문화가 스마트 오피스 도입을 함으로 해서 네. 우리의 전 조직원의 의식 수준이 얼마나 되고 네. 즉 우리 기업의 수직적인 문화가 얼마나 수평 문화로 간 거에 대한 또 의사결정에 대한 일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얼마나 변화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또 보고 그다음에 공간도 예전에는 많은 기업들이 스마트 오피스 도입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그전에 이제 코로나 이전 시대에 스마트 오피스를 도입한 기업들은 코로나가 왔을 때 적응하기가 좀 더 수월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미 그 사무실 안에서 자기 자리에서 일하지 않고 다양한 공간에서 일하는 방법으로 훈련이 되어 왔고 스마트 워크에 대한. 그렇죠. 그리고 또 임원들이나 팀장들이 내 앞에서 일하지 않는 팀원들에게 업무 보고를 받고 또 의사결정하는 방법들이 훈련이 되어 왔습니다. 네. 그러고 난 뒤에 코로나 시대가 와서 갑자기 재택근무도 하고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서 일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어색함이 없겠네요. 그렇죠. 훨씬 더 수월하게 네. 저항력 없이 코로나 시대에 더 많은 어떤 기회를 가지고 자기들이 가고자 하는 변화의 목표 지점으로 도달한 거죠. 네. 사실 스마트 오피스에 대한 부분들이 바라봐야 될 관점은 앞으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보다도 훨씬 더 다양한 아마 위기들이 올 테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닥쳐올 텐데 네. 이 스마트 오피스를 하는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포스트 코로나보다도 더한 어떤 그런 것이 와도 예. 4차 산업 시대는 여러분들이 다 인지를 하고 계시지만 그리고 계속 지속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속되죠. 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서 일하는 문화가 이제 확산이 돼 나갈 겁니다. 네. 근데 이런 것이 준비되지 있지 않은 기업들은 거기에 대응하는데 너무 속도가 느리고 네. 또 하나의 이걸 위기로 보는 거죠. 네. 근데 이미 스마트 오피스를 구축해서 그런 게 훈련이 된 기업들은 이것을 하나의 기회라고 보는 거죠. 사실 이 스마트 오피스에 대한 부분에 가장 중요한 것들은 네. 개인적으로 업무에 집중하고 몰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기업들, 다른 팀원하고도 협업할 수 있는 어떤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조금 이제 옆으로 빠졌지만 스마트 오피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그리고 SOCI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데이터를
우리 기업에 맞는 만큼 네. 얼마나 측정이 돼 있고 네.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데이터지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야지 다음에 우리 기업이 1.0으로 됐을 때 2.0, 3.0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문화 구축을 할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대다수의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오류에 대해서도 아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도 뭐 기업 상담, 초기 상담부터 이렇게 진행을 하지만, 단순히 아까 그 벤치마킹 하고 나서 어떤 거나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SOCI 모델에 의거해서 여러 가지 관점의 변화라든가, 우리 조직에 대한 이해, 이것에 대한 분석 측정, 공간의 변화, 일하는 방식 변화, 이 단계를 거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인 변화,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굉장한 수단이 되겠네요, 대표님.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스마트 오피스 도입할 때 보시면 이런 과정을 비슷하게는 따라 하세요. 우리 기업이 얼마만큼 변화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걸 측정을 하고 하는데, 그것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른 기업들이 구축해 놓은 거를 따라하거나 네. 아니면 공유 오피스를 따라하거나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베이스가 없습니다. 일회성으로 끝나서 많은 기업들이 실패하는 사례를 거의 십몇 년 동안 지켜봤어요. 비용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렇죠. 시간적인 부분도 굉장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스마트 오피스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사실 이제 그 실리적인 이익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한번 좀 드리면, 모 기업이죠. 을지로에 있었던 모 기업이었는데 네. 대략 한 10개층을 사용하는 기업이었어요. 네. 근데 저희가 컨설팅하는 컨설팅을 과정에서 했죠. 스마트 오피스를 도입을 했을 때 네. 10개층을 사용하는 것보다 3개층이 굉장히 그 데드 스페이스로 없어도 되는 공간들을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3개층에 대한 임대료를 추산했을 때 한 10년 정도에 한 100억 정도의 그 경제적인 이득을 스마트 오피스는 이제 가지고 있죠. 임대료를 월 단위로 해서 10년까지 그렇죠. 물려봤을 때 100억 정도의 손실이 있다, 그 말씀이죠. 그렇죠. 그게 이득으로 이제 돌아올 수 있는 네. 겁니다. 보통 보면 기업들이 대기업이었는데 대략 한 30층 정도를 쓰고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네. 근데 아침 한 10시 정도에 조사했을 때는 많은 기업들이 거의 직원들이 대략 한 60, 70%가 차 있었는데, 정신대 이후에 쭉 한번 그 공간을 투어를 했을 때는 한 공간에 대략 10명 내외로 앉아 있어요. 보통 한 300명 정도 앉는 공간이었는데 그 말씀 공실률이 굉장하다.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네. 사실 스마트 오피스가 자기 자리가 없어진다는 거는 그런 공간들을 이제 자유롭게 잘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공간이 좀 만약에 10개층을 사용하는 기업들도 네. 한 7개층을 사용해도 더 뛰어난, 더 다양한 일하는 어떤 그 환경들을 뛰어나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이득도 있다고 볼 것 같습니다. 그럼 오히려 10개 층에서 7개 층으로 3개 층이 줄어서 공간 비율이, 점유율이 작아진다고 내가 불편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공간을 활용하면서 만족도도 높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만족도를 높이고, 네. 사실 단순한 그런 이유 때문에 스마트 오피스를 도입하는 기업들도 제법 많죠. 그 이유로. 근데 저희가 제시하는 스마트 오피스에 대한 패러다임, 네. 새로운 패러다임은 스마트 오피스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어떤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 말 그대로 스마트 오피스 도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기업이 4차 산업 시대,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 뭐 여러 가지 위기가 닥칠 수 있는 시대에서 경쟁적인 위를 차지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기업 문화를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공간이 곧 성장의 동력화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어쨌든 짧은 시간 안에 저희가 이제 라이브로 오늘 이제 처음으로 시작이 되는 강연했잖아요. 네.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 해 나갈 것이고, 사실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보시면 저희가 물론 이제 이렇게 스마트 오피스 모델의 탄생이라고 그 책을 대략 한 4권, 5권 정도를 아마 출판을 한 것 같아요. 이 책은 작년 7월에 직접 집필을 하신 부분이 개정이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SOCI 모델 부분을 적용을 해서 개정판이 나온 거고요. 그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책자는 뭐죠, 대표님?
네, 보시면 이제 일하는 방식과 조직 문화를 바꾸는 공공부문 공간 혁신 가이드라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 공공부문의 어떤 그 공간 혁신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이제 제시하느라고 이제 네. 공공부에서 만들었던 부분들이고요. 네. 저희가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대로 스마트 오피스 모델의 탄생이라고 해서 이 책이 이제 서점에 출판되어 있죠. 그리고 보시면 이제 일하는 방식과 조직 문화를 바꾸는 기업 부분의 공간 혁신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소책자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에서 공공부문 준비하듯이 저희도 네. 기업 클라이언트 분들을 위해서 기업 부문 가이드라인을 네, 이 책을 공부하려면 대략 좀 많이 좀 어려워해서 네. 보통 한 700페이지 이상에 대한 얘기를 네. 또 해야 되니까 그거마다 간단하게 모델을 좀 이해를 하고 지금 사준 SOCI 모델 있죠. 즉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위한 스마트 오피스 구축 모델에 대한 부분들을 네. 대략 한 3-40페이지로 압축을 해서 예. 이해하기 쉽게 좀 만들어놨습니다. 아직 이 책은 발간이 안 됐고요.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지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일하는 방식 이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또 환경 이런 부분도 내용을 저희가 좀 추가를 해서 여러 가지 사례를 좀 담아드려서요. 저희 지금 라이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녹화로 또 보시는 분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이 기본적인 정보, 뭐 연락처라든가 주소, 성명, 회사명 정도만 남겨주시면 저 아니면 저희 아침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뭐 한 3-4주 정도면은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쇄까지 될 것 같기 때문에 발송을 해드리는 걸 약속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어쨌든 기업에 대한 짧은 시간 안에 대략 그 모델에 대한 소개가 한 30분 정도에 다 설명을 드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이제 소책자에 대한 준비를 해서 필요하시면 요청을 하면 저희가 이제 보내드리는 걸로 아마 소개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그러니까 스마트 오피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저희들은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좀 하고 있죠. 네. 그래서 혁신 기업의 위대한 선택 스마트 오피스 모델한 탄생을 집필을 하고 많은 기업들을 컨설팅을 하고 또 구축을 해주면서 앞으로의 시대에 대한 고민을 했어요. 디자인 그룹 아침은 소개를 잠깐 드리면 사실 실내 건축 전문 회사로 출발을 했죠. 네. 그리고 스마트 오피스에 대한 준비를 한 12-13년 전부터 강연회 및 뭐 이런 책자 여러 가지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해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기업의 융합 디자인이라는 그 융합 디자인의 개념이 이제 절실하게 필요하게 됐어요. 또 그거를 이제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많은 기업들이 예전에 자동차 만드는 회사는 자동차만 잘 만들면 되고 건축하는 회사는 뭐 건축만 잘하면 됐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시대를 좀 벗어나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 오피스 구축하는 과정 중에 사옥을 져놓고 네. 그 뒤로 이제 보통 이제 그 스마트 빌딩을 즉 사옥을 설립하는 과정을 보면 보통 이제 그 기업에서 건축 설계하시는 분한테 의뢰를 합니다. 건축 설계하시는 분이 어떻든 건축사에서 그 설계를 다 만들고 나면 그 설계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시공사에게 건축을 맡기죠. 그래서 이제 터파기를 하고 건물이 한 1-2층 정도 올라가고 난 뒤에 그 안에 이제 내부적인 공간들을 좀 바꿔야 되겠다 보고 또 그 과정 중에 스마트 오피스를 도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기업을 찾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 시기가 거의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여기에서 오는 어려움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스마트 오피스는 이미 공간을 다 안에 설계사가 구축하고 난 뒤에 설계 변경을 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건축 방법은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스마트 빌딩을 구축하는 과정은 건축 설계사 혼자서 전반적인 것들을 다 다루기에는
너무나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스마트 빌딩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가치를 담아야 되는데, 거기에는 이제 저희 같은 스마트 오피스 구축 전문가 외에, 그 다음에 건축 설계사, 그 다음에 IT 기능의 뭐 여러 가지 전문가들 있죠. 크게는 보면, 스마트 오피스 빌딩 가치를 만드는 조직 문화 컨설팅 전문가, 그 다음에 설계 전문가, 그 다음에 커스터마이징 시너지 전문가를 기본으로 해서 디지털 협업을 하기 위해서 화상 컨퍼런스에 대한 부분들 촉진 전문가도 필요하고, 또 빌딩 자동화 컨트롤하는 게 있어요. 네.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디지털 환경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전문가도 필요하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디지털 IT 네트워크 구축 전문가도 필요하고, 네. 그 다음에 단순하게 또 빌딩을 만드는데, 끝나고 나서, 다 짓고 나서, 이런 이제 에어컨이라든가 조명을 설치하는 방법을 네. 떠나서, 지금은 저런 이제 그 에어컨이라든가, 아니면 냉난방 기기, 이런 조명, 이런 것들도 이제 다 이제 한꺼번에 연결되는 방법의 스마트 빌딩을 이제 설계를 하는 쪽으로 넘어서고 있어요. 또 최근에 거기에. 또 강조되는 부분이 네. 말 그대로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 맞아요. 이런 청정 환경을 만드는 것에 대한 구축 시스템도 굉장히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죠. 심지어는 그 안에 이제 공기 질까지도 네. 고려한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도 필요하죠. 그래서 사실 일하는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그 산소잖아요, 머리에는. 그 산소의 이온 농도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오존 발생할 수 있는 네. 환경도 필요해지고요. 오염도를 네. 측정한다든가. 그렇죠. 네. 네, 그런 것들, 심지어는 이제 단순하게 이 냉난방이 환기를 시키는 목적을 떠나서 어떻든 나쁜 공기는 아래로 빠져서 밑으로 이제 흘러가지고 영향을 안 받게끔 구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적인 것도 굉장히 필요해지죠. 그렇게도 구축이 가능하고. 네네, 그렇죠. 그래서 스마트 빌딩은 예전처럼 이제 회색적 빌딩으로 구성되는 게 아니고 처음 단계부터 네. 굉장히 많은 협업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콜라보 문화의 어떤 혁신과 네. 확장의 개념이 필요해서 미래 아마 연합으로 이제 확장되는 개념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보다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네. 조금 더 이해하자 그러면 스마트 오피스 도입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이제 콜라보에 대한 협업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이제 강조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팀원끼리의 소통이 얼마나 좀 잘 되고 있느냐에 떠나서 다른 팀하고의 협업, 콜라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다른 기업하고도 이제 함께 콜라보해서 일을 만들어나가는 과정들도 굉장히 다른 기업과의 콜라보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 이제 설명드렸던 스마트 빌딩을 구축을 하는데 네. 굉장히 한 대략 많은 전문가들이 함께 융합적인 사고, 함께 콜라보해서 어떤 그 프로젝트를 완성해 가는 것들이 아마 4차 산업혁명에는 꼭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디자인그룹 아침은 융합 디자인 오픈 콜라보 하우스를 오픈하게 됐어요. 네. 헥사곤 보시면 뒤에 로고 마크가 나오는 것처럼 융합 디자인 오픈 콜라보 하우스 헥사곤을 오픈을 했고, 그래서 헥사곤은 각 분야 최고의 전문 기업과 콜라보레이션을 통한 동반 성장의 가치를 구하는 미래 연합 기업이라고 우리의 가치를 이제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시 이제 스마트 오피스 도입으로 돌아와서 사실 스마트 오피스 도입은 어쩌면 단순한 리모델링 과정을 좀 넘어서서 네. 스마트 오피스는 새로운 시대의 기업의 미래를 위한 이제 새로운 도전의 시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단추를 여는 것이고, 네. 그 첫 번째 단추를 열면서 기업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단순하게 공유 오피스를 따라하거나 다른 기업을 몇 번 견학한 뒤에 구축하는 것이 아닌 네. 정확한 자기 기업의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의해서 단계별로 또 추진하고 다음 지속 성장 가능한 문화 구축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의 강점을 가지고 예. 스마트 오피스를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스마트 오피스에 대한 구축, 노하우가 쌓인 기업들은 스마트 빌딩도 잘 구축할 것 같아요, 대표님. 정말 기업 문화를 분석하고 측정하고 거기에 좀 맞추는 전문가들도 있고요. 네. 공간을 만드는 전문가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ICT 기능을 접목하거나 모빌리티 시스템을 접목해주는 기업도 있겠고, 여러 가지 공기 청정 환경이라든가 심지어 냉난방, 전기, 기타 설비 이런 부분까지의 영향이 다 모인다면 스마트 오피스뿐만 아니라 스마트 빌딩까지 구축하는데도 굉장히 좀 어렵지 않게 구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 디자인 그룹 아침이 스마트 오피스를 구축을 해주고 또 컨설팅을 하면서 시대를 좀 이렇게 통찰하고 또 바라보는 게 좀 많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헥사곤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는 이유가 스마트 오피스 기업들이 제 장면을 한번 넘겨주시면 보시면 헥사곤은 이제 스마트 빌딩뿐 아니고 이제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 인공지능 프로젝트 여러 각 분야의 전문적인 어떤 그런 상태들에 대한 부분들을 협업을 통해서 더 많은 어떤 결과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업으로 이제 발돋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사실 함께 이제 연합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이제 늘어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스마트 오피스의 가치처럼 융합적인 사고 방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새로운 시대는 초융합, 초연결, 초지능의 시대라고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제 구호처럼 외치고 있는데 네. 그것이 우리 기업하고 실전의 연관을 가지고 기업의 어떤 경쟁력을 만들어 나가는 시대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 조금 더 복잡한 과정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스마트 빌딩이라든가 또 이런 여러 가지 그 헥사곤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기에는 좀 어렵고, 왜냐하면 오늘은 스마트 오피스에 대한 기본적인 구축 모델, 노하우에 대한 것들을 서로 공유하는 자리고, 또 다음에 스마트 빌딩은 어떻게 구축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아마 깊은 이야기를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그 사옥을 구축하는 또 방식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융합 디자인, 오픈 콜라보 하우스, 헥사곤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분들하고 지속적으로 또 함께 좀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저희 디자인 그룹 아침에 우리 이창민 전문 수석님하고 이제 함께 했지만 다음번에 지속적으로 한 달에 한 2번 정도 주기적으로 사회의 여러 가지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들하고 네. 이런 대담 자리 또 소개할 수 있는 자리를 계속 만들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스마트 오피스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 빌딩, 그 헥사곤의 역량, 그리고 이 스마트 오피스 구축에 있어서 다양한 필요하신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 저희가 제가 이제 좀 이따가 대표님께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 저희 강연 부분이 이렇게 대담 형식으로 진행을 하는 강연도 있겠고요. 아니면 특별 강연 형식으로 진행을 하는 부분도 있겠고, 여러 저희의 역량을 가진 전 파트너분들을 또 모아서 포럼 형식으로 진행할 수 있겠고요. 저희가 목표로 세운 건 한 달에 2번 정도는 그래도 온라인으로 꼭 인사를 드려서 다양한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이 구축 성공 스토리를, 노하우를 좀 같이 나누는 데 목적이 있으니 앞으로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벌써 지금 1시간 가까이 지나고 있습니다. 애초에 약속드렸던 1시간이 지금 거의 다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대표님, 오늘 처음으로 여태까지 방문 강연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방문 강연도 많이 못하고 있잖아요. 이제 기업들도 요청을 많이 하셨다가 상황 때문에 좀 계속만 딜레이가 되고 있고요. 좀 소감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사실 이제 모든 일이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어렵지만 그리고 전달하는 방법에서 익숙하지 않은 방법으로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다채로운 의사소통 방법을 좀 고려해서 지금 이제 카메라도 이제 계속 한 방향으로 찍고 있는데 조금 이제
좀 카메라도 좀 좋은 걸로 도입을 해서 약간 이제 드라마틱하게 연출을 한번 고려를 해서 네. 좀 더 이해하기 쉽게끔 계속 자막도 좀 보여드리면서 네. 생생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쩌면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이제 어설프게 시작을 했지만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이건 이제 하나의 추억으로 남을 것 같고 네. 훨씬 더 개선된 또 혁신적인 방법으로 여러분들과 이제 소통하고 또 많은 정보를 드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한 대표님 모시고 말씀을 들었고요.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정말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 온라인으로 라이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 참여를 못하신 분들은 당연히 녹화 방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고요. 이게 과연 이게 제가 제 입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나 했었는데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유튜브이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래야지 또 저희가 상단에 노출되고 더 많은 콘텐츠 공유가 좀 가능하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 원래 질의까지도 저희가 좀 받아서 좀 답변해드리는 시간을 별도로 가지려고 했으나 시간적으로도 좀 부족하고 혹시나 좀 방송 중에 실수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신청하신 기업들이 좀 많이 계십니다. 근데 오늘 또 참석 못하신 기업들도 몇 군데 있는 것 같고요. 제가 간략히 좀 내용 소개를 좀 드릴게요. A기업이라고 칭하겠습니다. 당사에서는 스마트 워크센터를 점차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연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추가적인 상담을 원합니다. 하신 기업도 있고요. 또 다른 기업은 사업 이전에 대한 기획 단계부터의 구성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담당자여서 임원분께 보고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좀 노하우를 좀 공유해 주십사 요청하신 분도 있고요. 기타 회의실 아니면 모바일 오피스 또 IT 통합 설계 SI 부분이네요. 이런 부분에 대한 요청 도 하신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답변 드리기보다도 어차피 정보가 또 있고요. 그리고 디자인 그룹 마침 이제 방송이 게시가 됐으니까 저희 쪽으로 얼마든지 연락을 주시면 또 저희가 대응을 충분히 해드릴 겁니다. 제가 방금 소개해드렸던 기업 담당자 분들께는 바로 강연이 끝나고 난 다음에 금주든 최주든 연락을 드려서 방문이든 아니면 전화 통화든 충분히 대응을 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고, 아까 그 대표님 강연 중에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그 책자 부분 있잖아요. 하얀색 기업 부문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책자도 필요하신 부분은 저희 쪽으로 연락을 드리면 우편 발송도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서비스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1회, 그 방문 강연은 많이 드리다가 온라인 강연으로는 처음 진행을 하기 때문에 미숙한 부분도 많았고, 서두에도 제가 그 마스크를 좀 쓰지 않는 부분도 사전에 양해를 좀 구하고,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제가 좀 진행하다 보니까 깜빡했었어요. 이런 부분 노랗게 봐주시고요. 다음 강연, 대표님 약속에 의하면 한 2주 정도 뒤에는 또 새로운 콘텐츠로 저희가 찾아뵙게 될 것 같은데, 조금씩 발전된 모습으로, 역량을 더해가는 디자인 그 마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강연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안녕.